네. 자, 요번 시간에는 침해에 따른 구제 규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사상 구제 규정에서 앞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앞부분, 뒷부분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1, 2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 있는데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침해 금지 청구를 하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따른 이제 비교적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저기 그 요번에 우리 특허법으로 따지면 126조 2예요. 이런 규정이 있죠.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대한 제시 의무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표현이 바뀌었죠. 내용, 방식, 형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네,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 건데 아무튼 구체적인 그냥 기니까 네, 과거식 표현으로 이제 행위태양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 제시 의무인데 만약에 침해자가 그걸 부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입증 책임을 이렇게 이제 균형 감각 있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부인한다고 네,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특허권자가 이제 불리해지는 거겠죠. 권리자가 불리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부인을 했을 때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침해자 쪽에서 이제 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우리 특허법 126조인데 이 규정은 특허법 실용실험법에는 있는데요. 아직 디자인 상표법에는 여기는 없어요. 요 행위태양 제시 의무가. 자, 두 번째, 이 압류 등의 조치와 담보 제공 규정이 있는데요. 네, 요 규정은 어디 있는 거냐면 상표법, 공익적 성격에 관한 상표법에만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특허 실용실험법 디자인 보호법에는 없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청구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네, 상표법은 요걸 더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손해배상 청구에 근거 규정이 있는가에 대해서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어요. 예, 디자인도 없었고 상표도 없다가 이제 하나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래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입증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입증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침해자를 위하여 법정 손해배상 청구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럼 어디에만 인정하고 있느냐? 요거 상표법에만 있고 특허 실용시한 디자인 보호법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비교적으로 한번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법 침해 금지 청구인데요. 네. 침해 예방 청구도 가능하고 이제 물건 폐기 등의 청구도 가능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처분 신청도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행위태양 제시 의무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손해배상 청구도 근거 규정이 128조 제1항에 있고요. 네. 그리고 128조 제2항에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들, 손해액 추정 등에 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디자인 보호법 같죠. 그죠? 예, 그 대신 뭐는 없어요? 구체적인 행위 태양 제시 의무, 태양이라고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법이 바뀐 게 반영이 안 되는데 아무튼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방식, 형태 제시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에는.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마찬가지로 115조 제1항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상표법입니다. 상표법은 침해 금지 청구 있죠. 침해 예방 청구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설비 재고 청구 그리고 이제 가처분 신청까지 이거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구체적인 행위 태양 제시 의무는 없어요. 예,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예, 거기 보신 것처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예, 또 그리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 근거가 이제 우리 109조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허법 이하 디자인 보호법까지는 근거 규정 밑에 1항의 근거 규정이라면 그 이후에 이제 입증 책임 경감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우리 상표법은 109조에 별도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0조에 입증 책임 경감을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요것도 뭐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그게 조문을 두 조문으로 하고 있느냐, 예, 두 조로 이제 규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 조로 다 이제 몰아놓고 있느냐. 요게 상표법만이 이제 근거 규정과
근거 규정과 그 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을 경감을 위한 규정들을 별도로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있죠. 이건 입증을 하지 않아도 이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는 규정이고요. 네,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규정을 두는 건데 이건 입증주의 하에서는 예외적인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적용하고 손해액이 이제 작은 경우, 소액인 경우에 이제 인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상표권자 등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확실하게 침해해야 되거든요. 법정 손해배상. 그러니까 유사 범위까지 원래 침해지만 유사 범위 가정은 안 되고 동일성 범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니까 고의가 실은 필요로 하겠죠. 손해액이 1억 이하예요. 예, 소액 1억 이하. 만약에 이제 고의인 경우에 이제 3억 이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9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지, 입증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지, 아니면 법정 손해배상 청구할지는 선택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요. 네,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뭐 특별히 여기도 내용 없죠. 그러니까 내용을 네, 별로 그다지 이제 여기 네, 비교할 건 없어요. 그다지. 네. 그 전에 조금 이제 배수가 달라서 의미가 좀 있었어요. 5배. 그러니까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 3배, 3배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 요번에 법이 다 바뀌어서 5배, 5배, 5배 공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어요. 예,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도리어 앞에서 다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이게 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표가 있고 그래서 그 표를 유지한 거고요. 예, 왜냐면 아깝잖아요. 네,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게 달라서 네. 아무튼 특허법 이하에 보시면 이거는 뭐 내용 볼 건 없고요. 이거는 비교적 성격은 없어요. 왜냐면 다를 게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손해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저기 우리 특허법 128조 2항에 있죠. 예, 근데 128조 2항에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박스에 있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1호, 2호가 있어요. 예, 1호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력내. 예. 그래 양도 수량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를 하는 거죠.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거고 2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자기 능력 범위 밖.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에. 그래서 1호하고 2호를 더하는 거죠. 1번하고 2번을 더하는 겁니다. 예. 더해서 우리는 손해액이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손해액 추정 규정도 있고요. 최소한의 손해액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 동일하게 이제 바뀌었죠.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그 다음에 초과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고, 파란 구항이 이제 거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죠. 네, 그래서 5배. 그 다음에 이제 배수 정할 때 이제 고려돼야 될 사항. 예, 요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보호법도 특허법이랑 차이가 없죠. 1항부터 9항까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제 상표법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특허법을 보면 1항에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규정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상표법은 별도로 나누어서 손해배상 청구 인정하는 규정을 109조에 있고 109조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규정들을 110조에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몇 항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8항까지 있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위에는 이제 9항까지 있는데 상표법만 8항이 있는 게 인정하는 근거 규정이 별도로 110조가 아닌 109조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뭐 비교 문제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문제를 낸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거 냈을 것 같아요. 네, 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규정과 그다음에 추정 규정 등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이 같은 조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요런 것도 경우가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요즘 문제를 안 만들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주제가 이제 침해로 보는 행위죠. 네, 침해로 보는 행위. 자, 침해로 보는 행위도 그냥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침해로 보는 행위 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표현을 씁니까? 간접 침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특허법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죠. 예, 전용품이죠. 전용품을 사는 없어요. 예, 사는. 네, 그죠? 예, 사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각 법률별로 공부하는 거지만 사용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직접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접침해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대수수, 양대청, 양대전입니다. 그러니까 또 특징은 뭐냐면 최근 개정법에서 이제 그 수출이 특허 실용실험법에도 수출이 유형으로 포함이 됐다라는 거. 뭐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은 양대수, 양대청, 양대전하는 행위죠. 방법 발명 그 방법이 CC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양대수, 양대청, 양대전하는 행위죠. 제가 양대수라고 했나요? 다시 물건 발명, 방법 발명 모두 양대수수, 양대청, 양대전하는 행위죠. 제가 이제 과거 습관이 있어서 관행적으로 양대수라고 했네요. 양대수수, 양대청, 양대전이죠. 자, 실용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 발명에 대한 내용은 없을 테니까 그 물품이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양대수수, 양대청, 양대전하는 행위죠. 여기도 수출 들어갔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이제 물품이니까 등록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우리 이제 효력 범위가 유사 범위까지니까 물품이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여긴 다 물품입니다. 자, 특허법은 물건 그죠? 실용실험법은 물건 이거 비교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용어를 표현할 때 디자인은 물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이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양대수수, 양대청, 양대전하는 행위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상표법은 자, 우리 상표법은 우리 침해를 보는 행위가 우리 108조 자, 1항은 빼고 1항은 이제 유사 영역의 침해니까 1항에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상용품입니다. 상용품. 그래서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한 지정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상표를 상입니다. 상표를 교판 위모소,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 교판 위모소하는 행위가 간접침해 행위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3호는 용구에 대해서 이제 간접침해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용구? 위조, 모조하거나 위조,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뭐 하는 거예요? 자, 용구는 이제 위모는 빠졌으니까 제작부터 해야겠죠. 용구를 그 다음에 나머지 교판, 소하는 행위. 그죠? 이제 4호는 그 상품입니다. 상품. 대상이 상품입니다. 상품을 양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그래서 상용품이죠. 상용품 요게 교판 유모소, 재교판소, 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 지력 표시인 경우니까 상품이 동일성 범위겠죠. 도움이어 지력 표시 상호간에는 적용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 이제 기타 증명 책임 경감 규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침해 금지 청구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돼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다면 자, 이번에는 자, 그 외에 이제 증명 책임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특허법 실용시한법 요건 구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용시한이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이기 때문에 여기 조문이 하나 없어서 그래요. 디자인 상표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증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침해를 했다면 과실을 추정해 주죠. 과실을 추정해 줍니다. 과실. 이점 책임 경감을 위해서 과실 추정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특허인지 아닌지 실용시한 등록인지 아닌지 표시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침해를 했다면 과실이 추정이 됩니다. 근데 디자인도 과실 추정입니다. 표시 불문입니다. 여기까지 갔죠, 지금? 근데 상표법이 어때요? 상표법이 이렇게 돼 있죠. 고의 추정입니다. 알고서 했다는 거죠. 그 대신 이거는 표지니까 이제 이거 표시가 있어야 돼요. 표시가 있었을 때만 고의 추정입니다. 만약에 표시가 없다면 표시 불문하고 뭐는 추정이 된다? 과실은 추정이 된다. 과실은 추정이 됩니다. 판례에 의해서. 판례.
자, 그 다음에 감정사항 설명 의무. 이게 이제 우리 특허법으로 따지면 128조 의 이 규정인데, 네, 요거는 뭐 이거 있어요. 특허 실용시한법에 있어요. 입증책임 경감을 위해서. 근데 디자인 상표법엔 감정사항 설명 의무가 없다라는 거, 네, 비교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생산 방법 추정 규정입니다. 예, 만약에 A 물건 제조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A 물건이 신규하다면 그 방법에 의해서 생산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거죠.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생산 방법 추정 규정이 특허법에 있어요. 실용실현법이 없어요. 왜? 이게 방법이기 때문에. 실용실현법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없습니다. 네, 생산 방법 추정 규정 없고요.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역시 없습니다. 네, 생산 방법 추정 규정이 적용될 리는 없겠죠. 그리고 입증책임 경감을 위해서 보통 이제 침해자 쪽에서 이렇게 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요. 입증 책임을 위한 자료들을.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특허법으로 따지면 132조 규정이고,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상 문서 제출 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옛날에는 서류 제출 명령이라고 했는데 서류보다는 더 넓게 이제 서류의 요건을 갖춰야지 이제 서류 제출 명령에 해당하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서류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더 넓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특허 실용시한법은 자료 제출 명령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자인 상표법은 네, 요게 이제 지금도 서류 제출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이게 개정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규정들, 입증과 관련된 추가적인 규정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긴 그런 게 없고, 예, 러프하게만 돼 있고. 자, 이제 내용을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특허법부터 보시면, 자, 과실추정, 감정사항 설명 의무 읽어보시면 되죠. 뭐 다 공부하셨으니까. 생산방법 추정 규정이 있고 자료제출 명령이 있는데, 자, 이 자료제출 명령, 자, 그 원래 동그라미 1번 1항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나머지 서류 제출 명령엔 1항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특허 실용시한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 보시면,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이제 2항이죠. 만약에 소지자가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때는, 네,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네, 그 대신 이제 보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을 하겠죠. 사망.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런 거예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꼭 이 손해 산정 등에 꼭 필요한 자료예요. 그러면 이건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고 제출하도록 하는데, 그 대신 역시 보는 사람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네, 구체적인 내용을 뒀는데, 약간 이게 미국식이에요. 예, 미국이 그런 거죠. 네. 이쪽이 부인했는데 입증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정당하게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해요. 그럼 상대편이 이긴 걸로 보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렇게 이런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는 특허 실용실현법은, 네, 실용실현법은 이제 거기 생산방법 추정 규정이 없는 걸 빼고는 다 똑같고요. 자, 디자인 보호법입니다. 자, 디자인 보호법은 이제 과실 추정 규정이 있는데, 디자인 보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과실 추정 규정이 있는 거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이 규정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는 규정이죠. 비밀 디자인의 경우에, 예, 비밀 디자인의 경우에 네. 비밀 디자인의 경우에는 아직 비밀 상태이기 때문에 침해를 했다고 해서 이제 과실 추정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죠? 비밀 디자인이니까. 두 번째 이제 일부 심사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등입니다. 타인의 디자인권 등을 침해했을 때 역시 이것도 과실 추정 된다라는 거죠. 요건. 네. 과실 추정 된다. 네. 설명은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상표법이 보시면 이제 등록 상표임을 표시했을 때 고의 추정. 예, 과실 추정은 이제 등록 상표 표시 여부 상관없이 과실 추정이 되는데, 표시한 경우엔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고의 추정 규정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서류 제출 명령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료보다 좁은 서류. 그리고 또 이제 위에서 특허법에 있는 1항 규정을 외에 2항부터 5항까지 규정이 디자인 상표법에는 현재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침해와 관련해서 이제 형사적 부재는 뒤에 있어서 예, 다음 시간에 보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제 뭐 침해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그리고 이제 거기 소송상에 예, 침해 소송 등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